그래서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지도에 그려놓고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번호를 연결해라. 그런 시험을 치면서 이제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고 고대로부터 중국의 식민지가 됐구나. 그래서 원래 거기서 더 나가면 중국과 일본이 역사 왜곡한 것은 고대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요즘 여기 경상도 지역 있잖아요. 경상남도, 뭐 대구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여기 옛날 가야 지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만들어서 여기 쳐들어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조공을 받고 굴복시켜가지고 300년 동안 우리나라 남부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너희 조선민족은 고대로부터 국가를 스스로 세워서 경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식민지배에서 너희들을 잘 이끌어주겠다. 이게 이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 논리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에 없는 임나일본부라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나 사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지나간 사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앞에 인사드리고 나와서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한 5분 이상 지나갔죠.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는 거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채호 선생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최소한 우리 민족의 이 올바른 역사 문화를 바르게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국사의 그 내용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그 왜곡한 그 지침 그대로 학교에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그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피땀 흘려서 한평생 명예도 없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재산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고려 말에 행촌 이암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공민왕을 비롯해서 그 고려의 임금 6분을 모셨고 국무총리를 하셨던 행촌 이암 선생이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역사는 뭐냐? 그 국가의 혼이고 그 민족의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사랑은 우리 한민족의 참다운 역사 문화를 바르게 찾고 지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조직된 그 시민 단체입니다. 기획재정부 허가를 맡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홍산문화를 통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홍산문화 유물유적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최소 9,000년을 넘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 고대사의 진실을 찾아서 함께 들어가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든 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건국이 됐고 기원전 238년에 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2096년 동안 있었는데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가
로마 제국이 뭐 2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동양에서 로마 제국 이전보다 더 오래된 시기에 단군 조선이 2000년 있었는데 교과서에 보시면 그 유물이 뭐 비파형 청동검이 있었고 고인돌이 있었고 뭐 이런 생활상이 있었는데 209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임금님은 단군 조선을 세운 초대 단군 왕검하고 마지막 준왕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역사 교과서를 봐서는 단군 조선의 진실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책이고, 홍산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90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유물 유적을 오직 역사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이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환단고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환단고기를 보면 2096년 동안 단군 조선을 통치했던 단군 왕검이 47분이 나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대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찾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자,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이 홍산문화는 20세기 고고학계의 가장 충격적인 이 발굴 대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PPT를 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냥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만리장성 이북에, 만리장성 이남 황하 양자강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스스로 자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에는 뭡니까? 오랑캐의 땅이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동쪽 오랑캐는 동이, 서쪽 오랑캐는 뭡니까? 서융. 융이라는 건 뭐 양떼 비슷한 그런 거고, 남쪽에는 남만 벌레 같은 오랑캐고, 북쪽에는 뭐 늑대 개 같은 오랑캐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빼고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오랑캐로 치부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동의할 때 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한자를 보시면 큰 대자와 활궁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동방에 사는 우리 한민족을 이 이자는 또 뿌리 젖자와 같은 뜻이 있고 어질인자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동방에 사는 저 조선 한민족은 어질고 예의를 알고 옛날부터 용맹에서 큰 활을 잘 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그러죠. 주몽. 그 고구려 건국시조는 원래 조남이 고추모라고 합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보통명사. 근데 자기들이 오랑캐 땅이라고 치부했던 이 만리장성 이북에서 중국의 황하 양자강 문명보다 1500년, 2000년 더 오래된 문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4대 문명 발상지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또는 1500년 앞선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제5의 문명이다.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홍산문화는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자 이형구 박사에는 그 황해 위에 그 요동반도하고 산동반도 그쪽에 발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발해를 둘러싸고 이 문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 이북에서 이제 홍산문화가 나왔는데, 중국 내몽골 자치구와 그 다음에 요령성의 접경 지역에서 세계 4대 문명권으로 꼽히는 이런 문명들보다 무려 1~2천년이 앞선 인류의 그 시원 문명이 발견됐습니다. 자, 요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적봉 같은 경우는 내몽골 지역이거든요. 중국 역사에서 그 유명한 자주 등장하는 요하도 있고, 요동반도 쪽, 산동반도 북경 이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산문화는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크게 볼 때는 홍산문화라고 하고, 그 안에 세 문화에서 구분하면 또 그 문화권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여기 이제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에 있는 이 땅이 붉은
땅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홍산문화라고 이제 통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산문화를 보통 8개로 나눕니다. 소화서, 흥룡화, 사회, 부화, 하가점, 조부고, 홍산, 소화연 문화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홍산문화의 시대 분류를 보시면 신석기와 신석기, 청동기를 같이 썼던 때,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소화서 문화는 기원전 7000년입니다. 지금 기원으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9000년이 넘는 문화가 되죠. 그래서 소화서, 흥룡화, 사해, 부화, 조보구,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8개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뭐 홍산문화, 유화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8개 중에서 6번째가 이제 홍산문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소화연 문화, 하가점, 하청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개 문화권에서 나온 유물 유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의 황하 양자강 문명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과는 다르고, 만주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들이 여기에 같이 나오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징은 용이죠. 중국 사람은 용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쓰거든. 그런데 중국의 황하 양자강 문명에서 나오는 용에 관한 유적보다 더 오래된 용의 유적이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북공정이 나오는 거죠. 왜? 과거에는 다른 민족의 문화권이었지만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역사 문화도 중국의 역사로 다 왜곡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홍산문화에 대한 충격 때문에 동북공정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이런 거 이제 이미 중국 역사로 편입이 돼서 가르칩니다. 그죠? 뭐 아시잖아요. 한복, 뭐 김치. 최근에는 뭡니까? 중국 게임 사이트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손흥민도 중국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문화 침탈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비살무늬 톡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 조상의 역사 문화권에서 나오는 많은 유물 유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홍산문화, 여기 이제 6번째 우화량 쪽에서 나온 이 홍산문화에서 거대한 무덤과 사원, 3단 재단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축구장 몇 개 크기만큼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홍산문화는 중국 학자들도 이게 국가 성립 단계다. 국가 성립 단계. 아까 이제 홍산문화가 6번째인데 신석기와 청동기를 함께 썼던 때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아일보 1986년 7월 28일에 옛날 중국의 사망오제가 전설이 아닌 사실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다 보도가 됐는데, 뭐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제를 우리의 생존의 문제, 내 자식, 내 손자, 내 후손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홍산문화 8개 문화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산국가 중국에서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 유물 유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선구자적인 고고학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중국 가서 이런 자료도 뽑아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홍산문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근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적석종, 돌을 싸서 우리는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의 뿌리가 되는 비파형 옥금, 그리고 옥을 사용한 여러 가지 유물 유적들, 그리고 여신을 숭배하고 고물 토템으로 삼았던 유물 유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그 지구촌의 민족 중에서
여신을 숭배하면서 고물 토템으로 삼았던 이 건국 설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한민족밖에 없거든. 그리고 온돌, 그 다음에 이 상투를 보장할 때 쓰는 이 옥으로 만든 옥고, 그 다음에 뭐 점치는 뼈, 그 다음에 용복문화, 한국형 암각화, 암각화는 바위에 새긴 그림이죠. 그 다음에 치가 있는 석성. 이거는 이제 성을 만들 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돌출부를 만드는 거죠. 그죠? 돌출부. 이게 이제 고조선 고구려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편발개수, 머리를 따서 올리는 거. 자, 비상무늬 토기, 뭐 주문 읽는 남신상, 하가점 하천문화, 그 인골 분석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하대 복기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선대문화, 하가점 하청 및 위영자 문화는 고조선 시대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박원길 몽골학회 부회장은 홍산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기는데, 그런데 국내 대학가의 강단에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를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명철 교수도 이 요하 문명이, 즉 홍산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대가 되고 고조선의 토대가 되고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사라 넬슨이라는 외국인 이 고고학자가 2016년 7월 15일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홍산 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북 지역의 고인들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세계적인 고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우시라 교수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지만 중국에도 영향을 끼쳤으므로 북아시아,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되고,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기 발해를 중심으로 A자 문명을 이야기하고, 이 A자형 문화대는 요하 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세석기 문화, 비상무늬 토기, 옥기거리, 옥결, 골복, 각종 형태의 돌무덤과 적석총, 칠을 갖춘 석성, 비파형 동금, 이런 것들이 이것은 중국과 다른 우리 한민족 조상의 유물 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형구 교수는 이 요하 일대의 문명은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고, 단순히 이제 요하뿐만 아니라, 자, 요하를 벗어나서 요동반도, 한반도에 이르는 발해연안 벨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발해연안 문명 책에 이렇게 이것이 옛날에는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그 다음에 만주, 이 요하 홍산문화 지역과 중국의 동부, 이게 나중에 이제 단군조선을 공부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 한민족 최대 전성기였던 단군조선의 최대 영토였습니다. 영토. 자, 중국의 아주 존경받는 총리죠. 주원래 전 총리가 1963년 6월 28일 조선과학원 대표단 북한 사람을 접견했을 때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고 많은 문물, 유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라고 양심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중국 갔을 때 시진핑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해서 그걸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역사를 중국과 일본이 왜곡해서 알려주는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1985년 중국 국무원 문화부장 주무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죠? 자기들끼리는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또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순비를 쏟는 홍산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며 아울러 기존의 중국 황화 문화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화화적 기원설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살았던 다른 민족의 역사도 중국 역사대에서 이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동북공정, 서남공정, 서북공정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는 게 동북공정이죠. 자, 그러면 자, 이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이 무덤의 형태를 보면 적석종, 쌓을 적자죠. 돌석자. 무덤의 묘제가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자, 그래서 홍산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적석총이다. 한민족의 전형적 무덤 양식은 그 민족의 고유 전통으로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묘장법이 된다. 그래서 실제 문헌상으로 볼 때 홍산 문화와 동일한 묘장법을 채용했던 나라는 고조선이다. 중국의 묘제는 토광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 홍산 문화 지역과 만주는 뭡니까? 산이 많았기 때문에 무덤을 쓸 때 돌을 쌓아서 썼다는 거죠. 저 황하 문명 쪽은 뭡니까? 평지였기 때문에 흙으로 무덤을 쓰는 토광묘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무덤인데 이게 아마 지도자급 무덤으로 상징이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옥이거든요. 머리 위에 상투형 옥고부터 귀걸이, 팔찌, 발에도 발찌를 차고 중간에도 요게 이제 곰 모양 형상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옥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석관묘는 중국 역사에서도 동이족의 묘제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이게 홍산문화의 석관묘고 이쪽이 이제 백제 석관묘죠. 그래서 이 적석총이나 석관묘 이것들이 원래 우리 일본의 역사 문화를 개창한 것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가장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있었던 가야 사람이 고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역사 문명을 만들거든. 그래서 이런 일본에도 적석총이나 석관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북아 지역은 산을 많이 끼고 있어 돌이 풍부한 반면에 중원 지역은 돌이 많지 않다. 그렇기에 동북아 지역은 돌을 활용한 무덤이 성행했고 중원은 흙에 매장한 토광묘가 수천 년간 바뀌지 않았다. 그럼 이제 홍산문화에서 수많은 적석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경향신문 1989년 1월 20일 자료에 보면 한문화의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5년 여기 홍산문화의 중심지인 우하량이라고 나오죠. 우하량 발굴 이렇게 나오고 동이족 돌무덤은 적석총은 신석기 때부터 있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홍산 문명이 절대 중국의 황하양자강 문명이 아니다. 이 문명의 주인공은 우리 조상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적석총도 피라미드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 우하량 유적의 제13지점에서 구렁이 꼭대기에서 피라미드형 거대 건축물이 발견됐는데 이 구조물은 지름이 60에서 100m 사이인 7층 피라미드식 적석총으로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석총은 계단식 적석총은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 이렇게 KBS 역사 스페셜에서 복원한 모습이고, 자,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집트 피라미드 이 면을 여기서 따라서 걸어가면 3분 걸리는데 우리 홍산문화 쪽에 이 피라미드를
걸어가면 6분이 걸린다. 그만큼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규모가 많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있는 적석총을 항공사진 찍은 내용이죠. 자, 적석총은 아까, 자, 제가 이영구 교수가 발해연안 문명을 주장했던 그 영토가 똑같죠. 한반도와 만주, 중국의 동부. 적석총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고조선의 영토였거든요. 우리 고조선은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던 우리 한민족의 최전성기인데, 적석총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돌을 쓰면서 관을 덮은 석관묘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나중에 보시면 고인돌이나 청동기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적석총, 고인돌, 비파형 청동금 이런 것들이 우리 홍산문화, 우리 고조선의 그 앞에 배달국에 똑같이 공통된 유물 유적이랍니다. 자, 고인돌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 6만 기 중에서 4만 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거의 70%. 남한에 3만여 개, 북한에 1만 5천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 고인돌의 3분의 2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전남 화순의 8,000년 전 가장 오래된 고인돌이고, 이건 이제 2006년 김해시 구산동 신축 아파트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발굴된 건데, 이게 세계 최대 고인돌인데 350톤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건축 회사에서 이거를 발굴을 하다가 훼손해가지고 이게 그때 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춘천에 가시면 중도유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춘천에 최근에 레고랜드가 들어와서 위락시설을 세웠죠. 그런데 그 중도에 세계적인 고조선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 이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시커먼 봉지에 현장에서 철거된 고인들의 돌들을 잡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거의 다 내버려버렸어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게 참 전 세계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인데,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지금 레고랜드 그 가보시면 조그만 코너 말에 내가 이런 걸 약간 마련해놨고, 이 고조선 세계적인 중도유적이 다 이렇게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마부르크 대학 루츠 피들리 고고학 교수가 이런 내용을 듣고, 자, 누가 마추픽추 저 절벽 위에 관공호텔을 짓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사진이 조금 선명하지가 않은데, 자, 이 너무나 세계적인 유적지를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지키지를 못했고, 이 중도 유적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북 아시아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문화인 세석기, 큰 돌, 비살무늬 토기, 자, 색깔이 들어간 도자기 이런 것들이 모두 발견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가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옥기입니다. 옥기. 자, 이 옥은 이런 뜻이 있답니다. 밑에 신령하다고 할 때 영자가 밑에, 이거는 무당무자죠. 이제 무당무자. 무당은 저급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그죠,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그죠?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분인데, 이 무가 옥으로 신과 소통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원래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의사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홍산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은 정교하고 다양한 옥문화다. 여러 적석총에서 공통적으로 옥기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옥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황금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불멸을 나타내고, 자, 이 옥 고귀한 신부를 나타내는 장신구, 신과 소통하는 신물, 천재에 사용하는 제기 등의 소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옥에 1.5cm 구멍 하나 뚫어보니까 지금 현재도 31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옥기가 있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업화된 작업을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자, 이분 우시라 교수가 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옥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 옥기가 특히 가장 오래된 것은 아까 흥룡화 문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귀걸이, 옥고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8,200년 전에서 7,200년 전인데,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무덤에서, 적석층 무덤에서 아까 머리부터 뭐 귀걸이, 팔찌, 발찌까지 옥 많이 나온 걸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흥룡화 문화에서 옥귀걸이를 만들었는데 그 재료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450km 떨어진 압록강변의 수암 지역에서 옥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암 지역에서 450km 이동을 해서 흥룡화 지역에서 이 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옥 귀걸이를 만들었다, 그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강원도 고성에서도 한 7,000년 전에 옥 귀걸이가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와 이 만주 이쪽에 요하 지역이 고대 똑같은 문화권이었다 하는 것을 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흥룡화 옥이고, 요 오른쪽은 압록강변에 이 옥 귀걸이를 만드는 재료가 된 수암 옥입니다. 중국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 고성 무남리 신석기 유적에서 색깔만 다르지, 자, 비슷한 형태의 옥 귀걸이가 8,000년, 6,000년 전께 나오고, 여수 신석기 유적에서도 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옥 귀걸이가 이렇게 나온다. 한반도, 만주, 요하 지역에 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곡이죠. 왼쪽은 홍산문화고, 이 오른쪽은 진주 남강 옥방, 대평리 옥방 쪽에서 나온 고곡입니다. 고곡. 자, 이게 뭐 경주 박물관에 가면 이런 고곡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한반도와 요하문명, 홍산문화권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옥문화가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 이건 이제 우리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된 거죠. 일본으로. 자, 이제 이 신석기의 대표적인 빗살무늬 토기. 자, 옛날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 선을 머리 빗는 빗의 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 고대인들이 아무리 그 해도 머리 빗는 빗을 그 당시에 빗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표현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교수님이, 계명대학교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없었고, 이 고대인들이 살아갈 때 태양이나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을 신성시 했기 때문에 쏟아지는 햇볕의 광명, 햇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나중에 이제 우리 9,000년 역사를 적은 환단고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환은 뭡니까? 밝을 환자. 환은 하늘의 광명이고, 단은 땅의 광명이고, 그래서 하늘의 광명이 땅에 비쳐서 밝은 땅을 박달이라고 합니다. 박달. 밝은 땅, 박달. 아사달 할 때 그 달이 원래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박달인데 그것을 한자로 음차라 하다 보니까 배달이 된 거죠. 배달. 그러니까 당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잖아요. 한웅천왕이 통치한. 그 이전에 한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늘의 광명을 체득한 그 국가 황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광명이 땅에 비쳐가지고 밝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를 박달국 하다가 한자로 음차해서 배달국이라 했다는 거죠. 조선은 뭡니까?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떠서 선명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 이 우리나라 국호에 전부 다 광명의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빗살무늬는 해살무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역사의 철학에 맞다. 그래서 계명대 김양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제 양양 오산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8,000년 전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나왔고, 이 요령성 박물관에도 형태가 비슷한 거죠. 비슷하고.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한반도와 요하 유역에서 대부분 발견되지만 황하 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비살무늬 토기 하나만 봐도 홍산문화 유적은 황하 문명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유물 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뭡니까? 우리 민족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살무늬 토기도 아까 적석총하고 고인돌하고 분포도가 비슷합니다. 그죠? 한반도, 만주 이렇게 중국의 동부 해안까지 이렇게 자, 이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이 똑같은 분포도를 거의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형구 교수가 동북아시아 신석기 시대 문화 유행인 비살무늬 토기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유행을 했다.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자, 이런 사실은 적어도 두 지역이 동일한 문화 영역이었다. 그죠? 동일한 문화 영역이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는 우리 민족의 과거에 세웠던 나라의 영토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살무늬 토기는 인류 역사에서 북방계통에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골은, 자, 복골은 이게 점을 친 뼈입니다. 그죠? 점을 친 뼈인데, 이 점 치는 행위를 골복이라고 하고, 자, 이거 이제 1번은 고조선 지역으로 추정되는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나온 거고, 2번은 상나라 시기에서 사용된, 상나라는 뭐 중국인들도 상나라,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도. 그 다음에 3번은 한반도 남부, 4번도 한반도 남부. 이런 복골이 중원이나 한반도나 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이 갑골 문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표시되어 있는 발의 연안적 한반도와 만주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암각화는 바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요하 문명이 발굴되는 중국 적봉시에서 암각화가 발굴이 됐는데 그것과 유사한 암각화가 국내 함안, 포항, 울주 이쪽에서 자,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적봉에서 이 적봉 옆에서 발견된 암각화가 저 한반도 북부 만주 쪽하고 한반도 남부에서 이렇게 자, 발굴이 되고 있다. 중국 대륙 쪽에는 없잖아요. 자, 이제 함안 도항리, 경남 함안이죠. 그 다음에 포항 칠포리, 울주 천전리 이런 내용이 나오고 중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최영식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요하 지역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시원, 뿌리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에 이 우주의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위상자, 임금제자. 지금은 애국가가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 가사를 보면 상제님은 우리 황제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상제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신약 성서를 번역할 때 하느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느님의 아들을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상제라고 번역해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라는 것은 상제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이 9,000년 전부터 불러왔던 이 우주의 최고신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을 할 때 반드시 3단으로 쌓았다는 거죠. 자, 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다 아시다시피 이런 제천 문화의 풍속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500년 전에 홍산 문화에 꽂힌 우화령에서 이 아까 보셨던 총묘단 이렇게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넓은 곳에서 무덤과 제단과 사원이 이렇게 나왔고 이 제단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은 둥글게 있습니다. 3단으로. 그리고 무덤은 사각형으로 방장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환단곡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천지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이건 이제 위에서 본 내용이고, 그래서 이 지금 인류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이 홍산 문화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부모와 조상님을 가장 잘 받드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자, 옛날부터 이제 하느님, 상제님을 우리 조상님은 조상님의 조상님. 제가 청도 김인데 그 시조가 계시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민족의 조상이 계시고 지구촌 전체 여러 민족에 또 공통된 조상님이 계신데 그 조상님의 조상님에서 큰 조상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리산 참성단도 초대 당군 왕금이 이제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요게 위에는 뭡니까? 땅을 뜻하는 상방 하원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보다 땅이 더 위에 올라가요. 4300년 전에 당군 왕건님. 그러면 주역을 좀 아시는 분은 뭡니까? 주역을 아시는 분은 땅은 뭡니까? 건괴죠. 건괴. 하늘은 건괴, 천원이니까 하늘은 건괴, 땅은 뭐죠? 곤괴. 그러니까 곤괴는 땅이고 건괴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보다 땅이 위에 올라가 있는 괴가 64개 중에 지천태괴. 지천태괴는 평화의 괴. 그러니까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고대 하늘보다 땅을 더 높이 숭상해서 저렇게 지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일본에도 우리 천원지방 사상이 그대로 건너가서 일본 천안의 무덤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이것을 천원지방인데 이걸 전방후원분이라 그러죠. 앞쪽에는 둥글고 뒤쪽에는 방정하고 이걸 전방후원분 고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천원지방 사상이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데 이게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도 묘제를 저렇게 했다는 거죠. 왜? 과거에 일본 역사 문화를 개척한 주역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화령 아까 나왔던 그 원형 재단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방영 적석총의 모습이고 이걸 복원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 자, 이게 옆에 이제 요 토기가 있는데 여기 하늘이 뚫린 토기가 일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3단으로 축조된 흑해 천신단도 이렇게 발굴이 돼서 이런 인류의 원형 문화가 동양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고 피라미드도 원래는 그게 무덤이 아니라 피라미드도 높은 평지에서 높은 곳을 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메르 문명을 아시는 분은 그 슈메르 문명의 전문가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축조하도록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의 천당 공원에도 우화령 재단과 같이 3수로 구성된 천재 지내는 저는 재단이 있고, 자, 이 북경 천당 공원 안에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는 위패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우주의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스쿠리야마 고분에도 이렇게 방영과 원형의 자 그런 고분 유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북방민족 중앙아시아 쪽에 자 이런 천원지방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고종 황제가 이제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드리고 황제로 등극을 하시죠. 연호를 광무라고 하시면서 이 원구당국 한국무를 지었는데 이것도 3단 재단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 자, 그래서 이제 환단곡에 보시면 왜 제단과 무덤을 자 이렇게 했을까? 이 동그라미를 원이라 그러고 이것을 방이라 그러고 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은 하늘의 정신을 뜻하고 방은 땅의 정신을 말하고 각은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정신이다. 이렇게 환단곡에 천지인의 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기존 뭐 철학이나 이런 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왜 삼각형으로 했냐? 이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천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명상하고 수행을 하면 삼각형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수행 명상을 할 때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원통형 토기를 한번 보시면, 자, 우아리양 원형 재단 복원을 했을 때 이런 원통형 토기가 자 있었다고 하는데, 자, 위가 뚫려 있는 모습이죠. 자, 일본이나 우아량, 일본, 우리나라 백제, 몽촌, 상성에 자 위가 뚫려 있는 토기가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큰 틀로는 같은 게 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홍산문화, 한반도, 일본은 같은 문화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제 원통형 토기도 나오고, 자 이게 이제 이걸 일본에서는 이런 토기를 하니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니와 토기로 둘러싸인 스쿠리야마 고분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무라 고분군에도 지금 원통형 토기가 수없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일본에서 홍산문화 제천단에 원통형 토기와 같은 한의화가 보이는가? 이제 그건 같은 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은 삼수를 좋아했고, 자 이 나중에 이제 환단고기를 보시면 옛날 삼신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삼신, 옛날 삼신할매가 자손줄 다 내려주고 뭐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우주가 변화하고 돌아가는 세 가지의 이 아주 그 조화로운 정신이 있는데 그걸 삼수로 표현을 했다. 삼수로 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조화, 교화, 치화 해서 이 삼수를 숭상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상제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도 3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를 할 때도 삼조끼, 그지? 다리 3개, 그 다음에 저는 삼연벽, 이런 삼수를 나타내는 유물 유적이 많이 자 있고, 이런 삼조끼는 황하문명에까지 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이건 삼연벽, 이제 천지인이 하나로 뭐 연결되어 있고 일체다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옛날부터 제왕 문화의 상징이 용과 봉인데 자 이 용봉 유물이 자 여기서 많이 발굴되어 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해문화 7600년 전에 사해문화에서 보면 중화제일용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 영토에서 나오는 용유적으로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중화제일용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돌을 가지고 용의 형태를 만든 거거든요. 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용의 후예다. 중국 사람은 용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적들이 처음 발굴되었을 때 이런 용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굴되는 과정에서 많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용에 관한 유물 유적이 자기들이 오랑캐 땅이라고 천시하던 홍산문화에서 나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산문화를 고조선, 고구려, 뭐 발해 이런 역사를 북방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이제 왜곡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덤 옆에 좌청룡 우백호 형상 이게 나왔다.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이제 몇 천 년 전에 무덤 옆에 우리 풍수에서 좌청룡 우백호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중화제일용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때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자 이게 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옥으로 만든 용, 그리고 최초의 봉황 7200년 전 신라 유적지, 이것도 이제 홍산문화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조보고 문화 7000년 전에 조보고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봉형상의 토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사중근 박물관에도 그때 원장님 소개로 그 관람을 했을 때 이 봉형 토기가
동경토기를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공황 모양의 옥기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들만 트는 상투 문화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아까 여기 오해영 제2지점 1호 적석총에서 지도자급으로 추정되는 이분의 무덤을 파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옥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시계가 없어서 10분 전이 되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자, 이런 옥고가 상투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들이 나왔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투를 틀 때 앞으로 4번, 뒤로 3번 꼰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삼원 700이 있잖아요. 혼과 넋이 있는데 혼은 3원이고 넋은 100은 칠성에서 받아왔다 그러죠. 육체 기운은. 그래서 왜 요즘에는 돌아가시면 거의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할 때 관의 고인을 염해가지고 모시기 전에 먼저 칠성판을 깔죠. 칠성판을 반드시 깔고 염을 해서 고인을 거기에 모시고 관을 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윷놀이도 보면, 윷놀이를 보시면 중간에 큰 점이 있고 동서남북에 7개 점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29개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 4계절이 시간의 변화가 흘러간다 하는 것을 나타낸 놀이가 바로 윷놀이입니다. 이게 환단고기에 보시면 배달국 때 이게 창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얼굴에도 구멍이 몇 개입니까?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구멍이 7개죠. 이게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육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투를 틀어서 북두칠성으로부터 오는 그 기운을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인디언 또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이 우리 민족이 아시아에서 이 베링앱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뭐 상투 참 그 뽑을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서 안 뽑으려고 했던 이런 역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상투 문화는 자, 칠성 문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발개수, 머리를 따가지고 머리를 올리는 거. 자, 이게 이제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남신상인데, 남자상인데 입을 벌리고 무엇을 읽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를 따서 저렇게 올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도수 남신상이라고 하는데, 조선왕조 정조실록 정조 10년 기록에 보면 당군은 우리 동방에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역사의 편발개수의 제도를 제정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에. 자, 그 다음에 이 수산집 뭐 이런 책에 보면 또 당군이 백성들에게 머리를 따서 머리에 얹는 법을 처음 가르치니 비로소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의 분별과 음식과 거처에 절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기록이 당군이 옛날에 우리 백성들에게 편발개수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 기록이 환단고기에만 나오거든요. 환단고기 당군 47대 2096년 역사를 적은 당군색이라는 책에 초대 당군 왕감의 아드님이신 2세 부루 당군이 계묘년 3년에 조칙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를 따서 머리를 덮도록 했다. 편발개수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홍산 문화에 아까 상투 문화나 편발개수 이런 문화가 나오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 민족의 유물유적이고, 이 편발개수의 아까 남신상의 그 모습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은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리고 뿌리 되는 것은 당군 할아버지가 47대 중에 누가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환단고기 당군세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 책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으로 만든 누에, 이것도 이제 5500년 전 배달국 시대 이미 비단 짜는 기술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환단고기 삼성기상과 당군세기에 보면
초대 단군 왕금이 하백의 딸을 황후로 맞이하면서 누에치기를 관장하게 했다는 거죠. 누에치기를 맡기셨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단군 조선 시대인데, 이게 뭐 단군 조선 때만, 장군 조선 때 갑자기 이 기술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배달국 때 이런 이 누에치기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홍산 문화를 보면 이 옥으로서 누에를 만든 유물 유적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이 환단곡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증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돌 문화. 이 온돌 문화는 뭐 서양에는 없는 거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일부, 자, 밖에 찾아볼 수 없는 이 우리만의 독특하고 매우 효율적인 건축 형태인데, 이 조선족의 모 교수가 2016년 논문을 썼는데, 소화서 흥룡화 사회부화 조보구 홍산중 조보구 문화에서 온돌의 초기 형태가 이렇게 발굴이 됐다. 그리고 뭐 흥룡화 문화에도 집단 거주지, 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그 3,000년 전에 이 온돌 같은 집터가 나왔다. 이런 건 뭐 이미 옛날에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 방영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아시아인들이,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들이 이 베링해협을 통해서 이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언이 됐고, 자, 미국 놀라운 것은 오리건주 포트락 동굴에서, 자, 우리 조상들이 신었던 집신과 똑같은 9,000년 전에 방사선 동위원수 측정을 해보니까 9,000년 전에 집신이 75킬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리건주는 이쪽이죠, 붉은 쪽. 그리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1층 인대원관에 가보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집신, 소쿠리, 절구, 배틀,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내용이죠. 그치?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미국의 원주민 조상은 아시아인들이 세 갈래로 이렇게 15,000년 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신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가 우아령 원형 재단이고, 여기서 떨어진 곳에 여신묘가, 자, 이렇게 발굴이 됐고, 이 안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반가부좌한 여신상이 나옵니다. 아까도 뭡니까?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있는 남신상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고 뭔가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뭡니까? 삼각형 모습이죠. 아까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이고 삼각형이고 인간은 삼각형이었잖아요. 원방각, 천진이 원방각인데, 자, 이 반가부좌한 여신상의 이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경주대 경영학과 교수 이강식 교수님이 이 환단고기에 기록된 그 곰 토템 문화, 또 황웅 여신상이 실제 중국 홍산에서 발굴이 됐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유물 유적을 역사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환단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아량에서 곰 아래 턱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곰 형상의 곰 아래 턱뼈, 이게 곰 아래 턱뼈거든요. 저게 이제 곰 발톱, 이게 이제 곰 형상의 장신구,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 곰을 토템으로 한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홍산 문명은 웅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서 일현 스님이 일웅일호, 한 마리 일웅일호라고 썼는데 그걸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곰의 자손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나잖아요.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곰이 어떻게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환단고기의 기록을 보면 그때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배달국을 건국하신 초대 화농천왕이 수행을 해서 뭔가 이 천지의 조합권을 체득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수행법을 전수를 해줬는데 호족들은 참을성이 없고 잔인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웅족들이 100일 수행을 해가지고 한웅천왕 그 배달국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에서는 웅족과 토템, 웅족과 호족이라고 하죠.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 이 야구단이 뭡니까?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옛날에 오비 베어스. 그럼 삼성 라이온즈 오비 베어스가 야구를 하면 곰하고 사자가 야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토템이죠. 그죠? 옛날 베트남 전쟁에 메모 부대가 파견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보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상징 토템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온 저런 역사 기록들을 조선 총독부 하에 일본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그냥 무식하게 곰과 호랑이로 우리 민족의 단군 역사를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대로 그냥 전 국민들이 답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군이 역사의 인물입니다 라고 답하는 국민들이 지금 한 40%도 안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참 너무나 서글픈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여기서 우아령 박물관 사진입니다. 곰이 나오고 자 이 여성이 앉아서 수행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곰 토템 부족의 여성이 21일 수행을 해서 인간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군의 건국 기록에서만 나온다. 고로 홍산 문화는 우리 문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신상, 요 여신상이 발굴된 지점에서 떨어져서 남신상이 발굴이 됐는데 이건 아까 보신 모습이죠. 입을 벌리고 편발 개수해서 머리를 따서 올리고 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아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잖아요. 손을. 그래서 이것은 뭔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행하거나 명상하는 그런 모습이 일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30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뭔가를 읽고 있지 않겠느냐? 그럼 뭐를 읽었겠느냐? 뭐 주문 같은 거를 읽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삼성기상에 왜 이 모습을 주문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 역사 기록에 주문주자, 주문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을 했다는 거죠. 기원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을 벌려서 홍산문화는 우리 유물유적이고 저 입을 벌려서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정한 만트라, 주문 같은 것을 읽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역사 기록에 찾아보니까 주문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한다 하는 이런 구절이 역사 기록에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삼성기에 보시면 환웅께서 신령한 신주, 내의 신주, 신령한 주문으로서 사람을 완전히 이 황골 탈퇴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의 창시자 그 최순 대신사가 지은 동경대전에 보면 그 최순 대신사가 하늘의 상제님과 천상문답을 하시면서 도통을 받는데 그때 상제님이 최순 대신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려주는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자, 그 기록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순 대신사가 받은 주문이 바로 동학에서 읽었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완사지 직위금지원이 되는 시천주주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비파형 청동검의 원류가 되는 자 비파형 옥검 그러니까 비파형 청동검이 고조선 시대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형태의 동금이
옥으로 만든 것이 배달국 시대 때 있었다. 5,500년 전, 4,500년 전. 그래서 악기 비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저런 우리 민족 고유의 비파형 동금이 있었다. 자, 이 비파형 동금도 아까 적석총이나 고인돌이나 뭐 비살무늬 톡이나 이 분포도가 똑같죠. 한반도 만주, 유아문명 지역,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물 유적이 나오는 것이 거의 일치하다 하는 것은 저게 우리 민족의 고대 영토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요령성 홍사문화 지역에서 이제 이런 비파형 청동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가와자 유적도 이게 요령성 쪽에 홍사문화 쪽에도 저런 자 유적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치가 있는 석성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적봉시 하가점 하청 문화에서 고구려성, 고조선성에 나타나는 특징인 치가 있는 석성이 이렇게 발굴이 됐거든요. 이 성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돌출되어 있는 저 부분을 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성을 살 때 고유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 동북형인데 이게 2009년에 길림대 박사가 이 요하 문명의 그 지구에서 나타난 인골, 사람의 이 뼈 있죠, 뼈, 두뇌, 해골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서 나온 인골을 형질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동북형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국인 고화북 유형이나 고중원 유형이 아니고 고동북형이다. 동북형이다 같으면 이제 이 만주나 이 홍산문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산문화에서 나온 유골을 DNA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35.7%가 자 1617이라는 하위 변이에 속하고 중국 한족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우리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변이입니다. 일본인의 DNA를 조사하면요, 지구상에서 일본인의 DNA와 가장 흡사한 것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은 사실은 같은 조상을 같은 민족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강단사학계 거두 한영우 교수님이 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읽는 유명한 역사책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을 많이 이렇게 쓰시고 정부판을 많이 내셨는데 이제 이 분이 드디어 이 홍산문화 한당고기 내용을 인정을 하시고 자기 책에 실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환인, 환웅, 당군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홍산문화를 보면 이제 홍산문화를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동반도, 산동지방, 요서지방, 요동지방, 한반도, 일본의 규슈지방에도 이 홍산문화에 나오는 유물 유적이 똑같이 하나의 동일 문화권으로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아사달족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아사달족은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인을 상징하는 원방각 도형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 도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그래서 이제 한당고기 당군 세계에 보면 3세 가륵 당군 때 오늘날 훈민정음의 뿌리가 되는 38자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그 38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자를 없애고 세종대왕께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글자 모양은 자방 보존해가지고 글자 모양은 옛날 글자를 본떴고 이 글자를 가지고 발음하는 법을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창제를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글의 뿌리 원시 한글은 당군조선 3세 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서지방에는 조양적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도 아사달과 다름이 없다. 자, 당군 신화에 곰이 여자로 변한 뒤 환웅과 혼인하에 당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조상은 태양 토템족과 곰 토템족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홍산 유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실어서 이분도 이
홍산문화와 그 다음에 환웅 당군 이 역사를 큰 틀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9,000년 전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9,000년 전에 이 홍산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유물유적으로 이루어진 이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고, 한중일 삼국 중에서 9,000년 전의 역사 기록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당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80년대 공개됐을 때 일방적으로 그거는 읽어볼 가치가 없다. 아니 우리 역사 9,000년인 게 말이 되냐. 너무 허황되다. 과장되다. 위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입증하는 많은 논문이 있고, 환단고기 관련 논문 중에서 환단고기는 역사의 진실이다 하는 그 논문이 거의 8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홍산문화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환단고기가 정말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책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한국사의 진실을 밝히고 파괴된 한국사의 원형을 복구시켜줄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자, 이 홍산문화를 역사의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당군세기는 행촌 이함 선생께서 고려 말에 6임금을 모시고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신 대정치가 대학자 행촌 이함께서 당군 2096년 그 역사, 그걸 이제 만 지난 번안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 만 지난 변환이 있기 전에 만주와 중국 대륙에 만 지난 변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밝혀준 분이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이죠. 그걸 북사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위대한 분이죠. 독립운동가이시면서. 그래서 그 당군조선 북쪽에 사만이 망하고 그 후손들이 내려와서 남쪽에 만 지난 변환을 세웠고, 이게 뭡니까? 백제, 신라, 가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북사만을 알아야 되고, 그 중에 만 지난 변환 중에 이제 만주 쪽에 있었던 것을 진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당군 남금이 계시면서 중국 대륙은 번안, 그리고 한반도는 마한이라고 해서, 자, 이것을 천지인의 정신에 따라, 우리 한국인은 삼수를 좋아하니까 천지인의 정신을 따라 아까 그 넓은 영토를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의 사만이거든요. 사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 이 태백일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태백일사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첫나라 한국, 그 신실을 수도로 해서 배달국, 사만 당군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국 봉기, 대진국 봉기, 고려국 봉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원래 대조영 황제와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께서 나라를 세웠을 때 처음에는 후고구려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조영 황제가 나라 이름을 대진국이라고 했거든요. 발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이 발해는 중국의 그 당시 척천부가 대조영을 신하 삼으려고 그냥 일방적으로 외교 문서에 너를 나의 제후로 임명한다라고 할 때 붙인 이름이 발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발해라고 합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세요. 남북국 시대 해가지고 발해 통일신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조영 황제가 세운 그 국가 대진국을 대진국이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사서가 한당고기입니다. 여기 경산 가깝잖아요. 제 고향이 대구니까 경산시 남천면에 가면 발해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그분들이 대시죠. 대시인데 고려 때 이렇게 내려와서 경산까지 와서 후손들이 성을 태시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대조영 황제 의진하고 발해가 15대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위패를 다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초라합니다. 그지? 그 고구려의 그 옛 강력을 회복했던 그 위대한 대진국이
역사가 지금 찌그러져 있고 역사가 제대로 복원이 안 되니까 그 나라에서 지원해서 사실은 사당을 크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발해마을 가서 그 후손분들하고 환단고기도 기증하고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단고기가 왜 진짜 진서냐? 조선시대 세조 예종 성종 50년 동안 팔도 관찰사에게 명해서 역사책을 모두 수거하게 합니다. 자, 3대 임금 50년 동안 이렇게 왜 집요하게 팔도 관찰사에게 어떤 책을 수거시켰을까요? 자, 여기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를 수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종 때는 삼성기 상하나 환단고기에 조대기나 대변설이나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환단고기에 인용되는 그 역사책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언닉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참령에 처한다, 사형을 시켰다. 이거는 조선에서 사상 통제를 하는 거죠. 왜? 조선은, 이시조선은 중국을 사대주의로 받들었기 때문에 중국보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는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이 민간의 책들을 다 거둡니다. 다 그다 궁궐 깊숙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 책 이름 중에 대변설, 조대기, 표온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환단고기 책을 읽다 보면 대변설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다, 조대기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다, 삼성밀기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 책의 일부 내용이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환단고기에 인용되면서 현재 전해지지 않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태백일사를 지은 조선 연산군 중종 때 역사기록관 찬수관 이맥 선생이 자, 식민사학자들도 이 이만희실유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국유사에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한 것을 조작해가지고 한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조작해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린 식민학자, 일본 천황의 그 훈장을, 특별 훈장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이 논문을 쓰는데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삼성기, 표온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것을 보고, 야, 이 조선의 역사가 너무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걸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데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를 말살시켜서 조선이 우리가 영원히 노예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태백일사, 아까 환단고기의 7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 선생이 이제 귀양 갔다가 경진년 중종 15년에 찬수관 역사기록관으로 들어가서 세조, 예종, 성종 3대에 걸쳐서 50년간 팔도에서 거두어 들인 그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을 조금씩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물러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태백일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역사책을 펴냅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가지고 저는 태백일사가 환단고기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 9,000년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일자가 뭡니까? 태백은 우리 한민족을 뜻하고 일자는 숨겨진, 감추어진 역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상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맥 선생이 9,000년 역사를 적은 태백일사를 지었지만 그걸 내놓지 못한다. 자손들에게 비밀리에 전하다가 이제 1911년 개연수 선생, 독립운동가 개연수 선생이 홍범도 장군 아시죠? 독립운동가의 이순신 장군이랑 홍범도 장군과 그 오동진 장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주에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환단고기고 그게 일부 남한으로 전해져 와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 환단고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숨겨지고 왜곡된 뿌리 역사가 많은데요. 자,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남북국 시대도 이제 발해가 아니고 대진국이고,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사국 시대라고 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있었던 시기는 500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같이 있었던 시기는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가야 쪽에 저 박물관도 가보고 했었는데 가야는 절대 연맹체가 아닙니다.
김수로 왕이 국가의 6가였지만 그 종주권을 행사하셨던 고대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있었던 시기는 100년밖에 안 되고 가야까지 해서 사국이 같이 있었던 시대가 500년이 넘으면 당연히 사국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북부의 역사도 왜곡이 됐습니다.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 아니라 삼국 사회에서 그 역사가 왜곡이 됐는데 고주몽의 고조 할아버지가 해모수입니다. 북부회를 여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왜곡이 됐고 당군조선, 배달국, 황국. 자, 이게 이제 7,200년 역사가 우리 역사의 뿌리 7,200년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국수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장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그 민족의 정신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왜곡이 되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강탈하고 도둑질해 가서 우리 역사의 이 정신을 다 잘라버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뭐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듯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역사는 그 민족과 나라의 혼과 정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역사 문화, 우리 역사 문화의 참모습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식들에게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사회 우리 부산 지역에 또 이렇게 리더층이시니까 시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9,000년 역사고요. 이제 황국 배달 조선 이 6,960년 역사 이게 다 왜곡이 됐습니다. 지금도 대학교에 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대개 당군을 신화라고 합니다. 동북의 역사재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세금을 1년에 수십억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지키라고 한 그 동북의 역사재단에서도 당군을 신화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동북공정 역사재단 앞에 가서 동북의 역사재단 해체하라 그런 시위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사랑에서 서울 중앙박물관하고 김해박물관에서 지금 1인 피켓 시위를 합니다. 가야 역사도 왜곡이 됐거든요. 기원전 42년에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우리 국사 교과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건국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는데 가야 역사만큼은 김수로 왕이 기원전 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고 표시 안 한 교과서가 훨씬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는데 기원전 42년에 가야가 건국했다 그러면 일본이 자기가 만든 임나일본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나니까, 그지? 드러나니까 지금 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많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산문화에서 소화서, 흥룡화, 사해, 구화, 뭐 저기는 황국 시절이고, 뭐 조보고 홍산문화, 소화의 문화는 배달국, 하가점 하천문화, 저기는 당군조선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9,000년 나라 그 족보가 국통이잖아요. 그 국통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황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 쪽 분명히 일현 스님이 고기에 이 고기는 옛날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역사 기록에 말하기를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1903년 일본 동명대에서 삼국유사를 출판했을 때는 분명히 석유 황국이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1926년 경도 제대본에서는 석유 황국을 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아까 이만희실류 검서룡이 바꿀 때 옛날 요 임금왕자 쓴 것도 국자거든요. 이제 조 글자를 이렇게 덧칠 해가지고 이걸 큰 대자로 만들어서 석유 황국을 석유 환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통명의 첫째 나라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한국가가 있었다는 것과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천지 차이죠. 역사 속에서. 아,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덧칠한 게 보이죠? 여기 보세요. 덧칠한 게 보이잖아요. 그지? 요 글자를 덧칠해서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강단사학께서는 다 저걸 인정을 하잖아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황국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3주년 3.1절 선언문에 보면 이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선언한 거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자,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개성했다. 황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중국 한국 독립당 역사인식, 한국 독립당 김구 선생이 세웠던 정당이죠, 옛날에. 그래서 환국에서 사만이 끝나기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이 나라를 세워서 이어오신 그 맥,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선생이 삼국유사 첫 꼭대기에 석유 황국이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환과 황국할 때 하는 글자가 다르지만 같은 뜻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좀 바르게 알고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대한국인이 될 때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 사랑할 때 한글은 한자가 요겁니다. 대한의 역사를, 대한의 9,000년 역사를 지키고 찾는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그죠? 대한의 역사를 사랑하는 젊은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 사랑은 이제 이런 대한 역사를 바르게 찾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요. 이게 1999년 KBS 역사 스페셜에 유인촌 씨가 그 사회자로 나와서 환단고기 이거 역사 드라마 스페셜 방영을 했는데 이 조회수가 이제 120만 회 1년 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환단고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 짧은 시간 이 내용을 듣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환단고기를 구입을 해서 한번 읽으시기를 원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환단고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환단고기 번역본을 서점에 나오면 제가 다 한 번씩 보거든요. 다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가장 잘 된 것이 상생출판에서 STV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30-40년간 세계 각지를 답사해서 1400페이지 넘는 책을 펴내셨거든요. 앞에 600페이지는 환단고기 내용을 알기 쉽게 주제별로 설명은 해제가 있고, 뒷부분은 그 원문을 이 사진하고 여기 보시면 왼쪽은 여기 이제 원문, 이쪽은 번역본, 이 양쪽은 한자를 다 찾아놓고 이 오른쪽은 척주나 뒤에 또 턱각주하고 이 책이 거의 한 1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구입을 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 오늘 마치겠습니다.